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 오늘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 전에 아시리아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아시리아의 아주 잔인했던 왕 삼시 아다드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었고 주변 도시들을 계속 정복하여서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곧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방을 전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왕국은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는 군대를 보내 아시리아를 점령했지만 얼마 있다 또 반란을 일으켜 아시리아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른 주변 도시들도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내내 싸움을 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그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또 다른 민족인 메디아와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바빌로니아 사람과 메디아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 아시리아를 무찔렀습니다. 또다시 바빌로니아와 메디아가 지배하고 아시리아가 복종해야 됐던 것이죠.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의 지배자들이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는 아시리아였다가 바빌로니아로 바뀌고 다시 아시리아였다가 다시 바빌로니아로 바뀌었습니다.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사람들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새로운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양을 치며 사는 부족으로 메디아의 땅 끄트머리에서 메디아 왕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양치기들은 아스티즈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스티즈라는 왕은 별로 현명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아스티즈라는 왕은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자라서 그의 힘을 뺏고 페르시아의 지배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아스티즈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뭔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손자로부터 왕위에서 내쫓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하르파구스라는 이름의 고문관을 불러서 당장 내 손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르파수구스는 내심 이 끔찍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조차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가다가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를 한 명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앤다면 큰 상금이 쥐어줄 것이고 없애지 않는다면 병사들을 보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죠. 양치기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기를 데리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생각해서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고 그의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양치기는 아기 대신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하르파쿠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르파쿠스는 이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 부부는 아기를 예쁘게 키웠고 이 아기의 이름을 키루스라고 지었습니다. 키루스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다른 양치기들보다 빠르고 영리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컸습니다. 어느 날 양치기는 하루스와 함께 양을 파는 일을 하러 마을로 나갔는데 때마침 페르시아의 지배자 아스티즈가 하르파쿠스와 함께 그들이 양을 팔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스티즈는 양을 팔고 있는 젊은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손자임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화가 난 왕은 하르파쿠스에게 왕을 거역한 죄로 그의 가족을 몽땅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르파쿠스는 키루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아스티즈가 오래전에 꿈에서 보았던 대로 키루스는 할아버지의 힘을 빼앗아 페르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메디아의 대제국에 저항하는 싸움을 벌였고 3년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키루스는 메디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산에서 양치기의 아들로 자란 키루스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합친 제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키루스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사였고 착하고 공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페르시아 관리와 메디아 관리가 함께 일하게 했고, 메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키루스의 통치에 반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키루스는 자신의 제국을 더 넓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를 전부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던 크로이소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까지도 정복하면서 더 부유해졌습니다. 군대는 다시 동쪽으로 향해서 인더스 강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는 이제 소아시아와 인도 사이의 땅을 모두 지배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키루스의 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적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바로 바빌로니아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나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키루스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멋지고 비옥한 땅을 모두 지배하고 싶었지만,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군대보다 더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리한 장점 한 가지를 키루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루스는 어질고 공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걷어들여 사치스러운 생활이 낭비하는 폭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루스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증오가 쌓일 대로 쌓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키루스는 군대를 바빌론으로 진군했고, 마침내 바빌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도 페르시아의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유대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바빌로니아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은 유대민족을 그들의 고향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자비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유대민족이 그들의 유일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의 자비로움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키루스를 구세주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제 키루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키루스에게 복종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